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주일 만에 강한 여진이 발생하면서 경주는 도시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집 근처 공터 등으로 긴급 대피했고 공포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시 노동동 상가. 갑자기 CCTV가 흔들리더니 놀란 점원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경주시 내남면의 CCTV 화면도 일주일 전과 똑같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어젯밤 8시 33분, 규모 4.5의 강한 여진에 놀란 경주와 인근 포항 시민들은 집 근처 공터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또 다시 또 집에 또 귀가하기는 또 더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 주민들은 불안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량이나 텐트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또 큰 거 하나 더 오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죠. 제일 큰 거 오겠구나 그러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냥 밖에서 잘까 생각 중입니다. 저녁 시간 예상치 못한 여진에 깜짝 놀라 대피한 시민들로 이곳 시민운동장은 매우 붐비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시가지도로는 대피하려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강진 이후 여진이 무려 400여 차례나 이어지면서 경주 시민들은 핸드폰 진동에도 공포를 느낄 만큼 심리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만 들려도 지진인 줄 알고 굉장히 두렵고 사실 무섭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일단 무슨 소리가 나면 일단 대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예상하지 못한 어젯밤 강한 여진은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던 경주 시민들에게 또다시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주 강진으로 집이 부서져 아직도 복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은 어젯밤 여진에 행여나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문화재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강진으로 지붕의 기와가 무더기로 부서진 경주의 한옥마을. 복구에 손도 대기 전에 또다시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집을 흔들었습니다. 집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밖에 나오면 아무래도 기와장 떨어지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안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안에 있었어요. 지난 주말부터 폭우와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집이 자꾸 부서지고 멍컹하고 이러니까 무너질까 싶어 무서워가 집에 있기도 무섭니다 솔직히. 비 오고 오늘 또 태풍 온다 그고 이러니까 더 겁나고. 어젯밤 강한 여진으로 4건의 건물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진앙지인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주민들도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저 방이랑 다용도실 복도 쪽에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계속 비가 새요. 그 뒤로 화장실 타일도 몇 개 떨어지고. 경주 지역 문화재도 아직까지 여진에 따른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추석 연휴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여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국립공원 사무소는 지진 발생으로 국립공원의 탐방로를 모두 통제하고 낙석 발생 위험이 있는 등산로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어젯밤 지진은 지난 12일 경주 강진 이후 일주일 만에 발생했는데 지금껏 발생한 여진 횟수가 400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방패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잇따르는 여진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는 경주 남남서쪽 11km,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입니다.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와는 불과 3km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어제까지 37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는데 지난 15일 11차례까지 줄어들던 여진이 이번 지진을 앞두고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강한 지진이 재발할 수 있고 여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문가들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진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월성 원전과 방패장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월성 원전은 A등급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월성 1, 2, 5기 모두 정상 가동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의 규모 5.0 지진에 이어 경주 내륙에서 두 차례나 강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원전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에 지금까지 확인된 60여 개의 활성 단층을 내진 설계 평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내진 설계로는 최대 지진 규모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내진 설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편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도 지진 발생으로 국립공원 탐방로를 모두 통제하고 낙석 발생 위험이 있는 등산로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큰 규모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한옥지구에는 임시로 덮은 천막이 강풍에 날려가고 비까지 계속 내리면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진 지붕기와에 임시로 덮어놓은 천막이 강한 비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성한 지붕이 한 군데도 없고 나흘째 이어진 비에 여진까지 계속되면서 추가 붕괴 위험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집이 물러질까 봐요. 걱정이 돼가 잠도 못 자고 어지럽고 입맛도 없고 이러니다. 집안으로도 빗물이 스며들어 가재 도구를 버린 피해 주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 쐬면 어떡할 겁니까? 비 쐬면 농하고 다 베리는 건데 그게 최고 걱정이지. 경주 지역 지진 피해 가운데 한옥이 2천여 채로 절반이 넘고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 홀로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또 한옥 수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용도 수천만 원씩 들기 때문에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특별 재난 지역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에 대한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 못 산다 알아서 보상을 해줘야서 하지. 혼자 위에 할 수도 없고. 특히 주택이 반쪽 이상 파손돼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현행 규정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피해를 전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특별재난지구로 빨리 선포를 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복구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지만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8일 전 경주 강진의 여파로 아파트와 학교 건물 곳곳에서는 균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정밀 안전진단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장미품 기자입니다.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경주의 15층짜리 아파트 내부입니다. 곳곳에 금이 가고 틈이 벌어져 1층부터 꼭대기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전면적인 안전진단이 시급하지만 아무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저희 집에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은 이제 1층에도 똑같은 부분에 균열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층 아파트도 다 그럼 집집마다 다 앞에 비슷하게 금이 가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금이 가고 이음새가 터진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마다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임시로 출입만 봉쇄했을 뿐 모든 학교가 여전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990년대 이전에 지어졌고 층수가 낮아 내진 설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의 82% 학교 건물이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강당 천정 지지대 10개가 떨어져서 안전과 위협을 받고 있고 각 교실 벽면 균열과 시멘트가 떨어져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민관합동점검팀이 정밀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전체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건물에 대한 정밀 진단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이 곧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경주 지진 현장을 방문한 적 국회의원들도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기와로 지은 고택이 모여 있어서 지진 피해가 심각한 경주시 황남동. 지역 국회의원들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경주가 특별 재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특별 재난 구역 선포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주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전체 피해 금액 합계가 75억 원을 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금액은 사유재산 피해 75억 원, 문화재 파손 32억 원 등 107억 원에 이릅니다. 국민안전처와 경주시는 오는 22일까지 2차 지진 피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피해 금액 산정에 학교와 교량 등 공공시설도 포함되는 만큼 경주 지역 전체가 곧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세금 감면에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또 안정감을 찾고 복구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 복구비 지원 금액이 주택 한 채당 최대 9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충분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진 피해 현장 방문에 이어서 이번 지진으로 가동을 정지한 경주 월성 원전을 찾아 원전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안전하고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해야 돼. 설명을 할 수 있고 쉽게 설명을 해서 안심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주 월성 원전 1, 2, 3, 4호기는 지진 발생 후 정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점검과 확인을 거친 뒤 이상이 없으면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 그중에서도 경북이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1265회 중 18%가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규모 5.0 이상 지진은 9차례였는데 그중 3번이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 횟수와 강도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또 특히 경북에는 단층대가 많이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이와 유사한 규모의 지진은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명피해 48명, 물적 피해는 4천여 건에 100억 원 이상 될 걸로 예측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정지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확실한 점검을 위해서 정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는 6.5가 되죠. 그렇게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상북도가 지진 대응 5개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70%까지 지금보다 배로 끌어올리고 민간 건축물은 50%, 내진율이 10%대에 불과한 학교는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 관측 시스템은 40곳으로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은 150곳, 지진 대피소는 200만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10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진 해일 매뉴얼을 구체화, 현실화해서 교사와 공무원은 의무 교육을, 주민과 학생에게는 지진 대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비로 추진하는 내진 보강을 국비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등 국세 감면 등도 동시에 검토됩니다.
한편 경주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재난특별교부세 27억, 도비 3억 원을 경주시에 긴급 지원하고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한옥지구 기와교체비 70%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내진 설계를 위한 철강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00톤 수준에 불과했던 내진용 철강 제품 판매량은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수요가 증가해 지난해 47만 7천 톤이 판매돼 전년에 비해 71% 급증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05년 내진용 아변 H 형강을 개발했고 동국제강도 지난 2011년 내진용 철근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내지진 강관 등 강구조 건축물에 들어가는 내진용 강재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반 철강재에 비해 내진용 강재가 20%가량 비싸 실제로 내진용 철강재 사용률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포스코가 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고 상시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석 달 동안 그룹과 외주사 관리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전문가 양성학교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경주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상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지난해부터 개인별 안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과 교통사고, 범죄는 줄고 백화점의 선물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추석에 지난해보다 긴 연휴, 지진과 태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추석에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가의 매출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고가와 농산품 선물의 판매는 저조했지만 중저가의 공산품과 세제 등 규격 제품이 판매를 주도하면서 매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백화점의 추석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10%, 상품권 판매량은 15% 늘었고 특히 5만 원 이하 선물 매출이 15%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의 전복이라든지 이런 굴비 쪽에 판매가 좀 부진을 하였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밑으로 10만 원대 이하 쪽에 대한 상품을 준비를 많이 하여 그쪽으로 해서 고객들의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아백화점 추석 선물 매출도 지난해보다 4.3%, 롯데백화점도 8%가량 더 많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량도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연휴가 하루 길어 교통량이 분산된 데다 지진과 태풍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지역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10% 줄었고 하루 평균 정체 길이는 39.9%, 정체 지속 시간은 3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확장 개통한 광주 대구 고속도로는 지난해보다 교통량은 26.4% 늘었지만 정체 길이는 63.4%나 줄어 도로 확장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와 교통사고도 줄어 대구의 5대 범죄는 20.6%, 경북은 26% 적게 발생했고 교통사고는 대구가 37%, 경북은 4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자가 경북 지역에서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경북 도내에서 모두 142명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사망자는 35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포항이 11명 사망으로 가장 많고 구미와 경주, 영주, 안동, 상주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더 있지만 신고되지 않았다며 전 국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일선시군과 보건소 등의 피해자 상담과 접수 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주민 1000여 명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무법인 인강은
1,105명을 대리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모두 5억 5천여만 원입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원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국민에게 반환시키고 위법한 요금 체계로 더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는 게 소송 목적이라며 원고별 전기 사용량과 요금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전국에서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참가 시민은 7천여 명에 이릅니다. 포항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남구 송도동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북구 중앙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4년간 64억 원이 투입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방치 건축물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387곳 가운데 경북 지역은 30곳으로 강원도와 충남, 경기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건물 용도와 규모별로는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현장이 가장 많았고 안전점검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D등급과 E등급 건축물도 19%나 됐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는 14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000여 명이 늘면서 고용률은 62.9%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실업자가 4만여 명으로 3천여 명이 늘면서 경북의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2.7%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는 지진과 강한 바람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 많으셨죠? 어젯밤 포항의 최대 풍속은 9.1m/s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면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정도인데요. 우리말로는 흔들바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경주 간포와 울릉도에서는 12.3m/s의 된 바람으로 전선이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남부 먼바다와 앞바다 일부 지역에서는 풍랑경보가, 동해중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도 오늘은 높은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1도, 영덕과 경주 22도, 포항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중부 앞바다를 제외하고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중부 전해상에서는 1.5에서 4m로 먼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마우면서도 무서운 자연, 미리미리 대비 잘 하셔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